자, 여러분들이 대체로 기본 유형까지는 강의를 들어본 것 같으니 이웃하지 않고 뭐 교대로 세우고 사이에 몇 명도 없고 양 끝에 세우고 이런 것들은 대략 할 수 있을 거라 파악은 되고요. 물론 문제를 좀 더 풀어야 되겠지만 쌤이 오늘 그 뒤에 강의 더 이상 듣지 마시고요. 알겠죠? 쌤이 그 단톡에 올려드렸다시피 알겠죠? 오늘의 목적은 그 교재의 모든 진도를 끝내는 게 오늘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다음 시간까지는 쌤이 또 단톡에다 그 하나의 재생 목록 확통 그 개념 전체 강의입니다. 전체 강의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3월 4일 강좌 알겠죠? 그거 하나만 듣고 목요일까지 학습을 해오면 됩니다. 알겠죠? 뭐 숙제를 다 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복습 꼭 해오시고 알겠죠? 그래서 그거 진행해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말을 보내면서는 선생님 또 표에 적어놨죠? 날짜가 그 강의 날짜입니다. 알겠죠? 강의 날짜 2일차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갖고 오면 되고 그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걸 지켜가야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하는 계획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되니까 요 놈은 뭐 그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이 8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도형 관련 문제랑 그 뒤에 함수의 개수 문제랑 조편성 이 세 가지만 배우면 끝나요. 알겠죠? 거기는 뭐 강의로 아무래도 또 첫 강의니까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다 고1 학생들입니다. 알겠죠? 고1 학생들 상대로 상세하게 정리해주는 강의고 알겠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만 다 정리하면 금방 끝나는 파트라서 요거는 그냥 요 강의로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장 꺼내시고 개념 노트. 안 줬습니까 내가? 네 제죠. 그죠? 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가시죠. 네. 거기 그 필기장 보시면은 도형 관련 파트에 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면서 여기 강의에서 내용들을 채워드릴게요. 알겠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뒤에 남은 유형들 이게 그 확통을 처음 배우기 위한 이제 고1 과정에 대한 기본 경우의 수 정리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유형들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정리할 것은 도형 관련 문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도형 관련 문제는 조합의 활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합의 활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뭐 개념 노트에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반원이 있을 때 여기 점이 뭐 하나, 둘, 셋, 네 개 있다 치고요. 여기 위에 점이 세 개 있다 치겠습니다. 알겠죠? 이게 경우수는 뭐 쌤이 그 강의 수업 때도 얘기했겠지만 어차피 수학적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그냥 뭐 기본적인 툴만 정리하고 쌤이 유형만 정리해 줄 뿐인 거고 알겠죠? 그럼 유형이 많이 바뀔 거니까 바뀌는 건 풀면서 공부하는 거지. 푸는 거 자체가 이제 진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마찬가지로 유형만 정리하는 건데 7개의 점들 중에서 뭐 잘 나오는 문제 기준을 얘기하면 첫 번째 7개의 점 중 3개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 중에서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삼각형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의 개수라면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개 연결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만들 수 있는 모든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해봐라. 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얘는 어떻게 하면 되지? 예진아 이거 어떻게 하지? 7개 중에 3개를 뽑아 일단. 그죠?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그만큼의 삼각형이 만들어질 겁니다. 3개를 뽑는 것 따라 삼각형이 틀릴 거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일직선 위에 있는 3개 선택하면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예를 들면 봐봐. 요렇게 3개 뽑아버리면 이건 삼각형이 아니라 선분이죠. 선분. 그렇죠? 요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3개를 뽑는 건 삼각형이 안 되니까 다 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3개 선택한 다음에 삼각형이 되지 않는 것들을 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여기 있어요. 여기.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잘 나오는 게 직선입니다. 직선의 개수. 저 7개의 점들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또 이거 문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만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 총 개수를 구하라 그 말이 알겠죠?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일단 직선을 하나 특정 지으려면 점 몇 개 필요해? 2개. 7개 중에 2개 선택. 그죠? 근데 얘가 다 답은 아니고요. 왜냐면 봐봐. 직선이라는 건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과 요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이 같은 직선이죠. 이게 다 똑같은 직선이기 때문에 즉 마찬가지로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다 빼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는 직선은 뭐가 필요해?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쌤 여기 1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아까 삼각형 같은 경우는
이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건 삼각형이 나오는 게 아예 없어요. 다 빼줘야 되는 거지. 근데 직선 같은 경우는 네 개 중에 두 개 선택은 다 뺀 다음에 한 개는 존재하는 거니까. 알겠죠?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이나 얘랑 얘를 연결한 직선이랑 같은 직선이란 말이야. 직선이 양끝이 쭉 가는 거니까. 한 개는 고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한 개는 더해줘야 됩니다.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직선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나오지만 필기에 적어놓은 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나왔는데요. 뭐 유사한 패턴이고 이건 응용 버전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외워두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건데 봐봐. 사각형 개수는 이렇습니다. 7개의 점 중에 일단 4개를 뽑아야지. 그죠? 근데 이 중에 사각형이 안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뭘까요? 일직선 위에 있는 4개 중에서 4개 선택하는 거. 이게 뭐냐면 4시4야. 이건 안 되겠지. 사각형.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냐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 위에 거 1개 선택한 거야. 그럼 얘를 연결해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죠. 사각형이 아닙니다. 알겠죠? 저것도 빼줘야 돼. 저건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3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구하는 게 그 삼각형과 직선과 사각형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356번에 2번을 풀어보세요. 356번에 2번 도전! 지금 배웠으니까 그 12식만 쓰세요. 12개의 삼각 그 점들 중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질문이고요. 직선도 구해봐. 둘 다 구해봐. 둘 다. 삼각형 개수도 구하고 직선 개수도 구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혹시 선생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답까지 안 보여도 되니까 식만 정확히 써봐. 준서가 식만 정확히 쓰라고. 삼각형 개수는 12C3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12C3에서 뭘 빼야 되겠죠? 삼각형이 안 되는 것들 다 빼야지. 2번 네, 2번요. 356번에 2번. 삼각형의 개수도 구하고 직선의 개수도 구해봐. 둘 다 식으로만 써봐. 뭐 다 빨리 구해도 되지만 일단 식으로 써봐. 시간은 지금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준서가 쌤이 저 푼 건 다 이해되니? 그래. 그걸 네가 잘 적용시켜봐. 예진이 기억 좀 안 나? 안 나? 대단한데? 일단 알았어. 해봐. 아니 저렇게 생긴 거푼 적이 없는데. 그래요. 그랬겠죠. 네가 다 수업한 교재입니다. 준석이 마찬가지인데? 네. 너네가 다 수업한 교재입니다. 너 생각대로 빨리 적어봐. 20초 남았습니다. 뭐 틀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푸세요. 쓰지도 못해. 아니 지금 자는 거 아니지? 멈춰 있는데. 보이시죠? 자, 쌤 적어볼게요. 자, 일단 삼각형 개수가 그나마 좀 수월해요. 알겠죠? 12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게 다 삼각형이 될 텐데, 그죠?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뭐 있어? 여기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이죠, 그죠? 이 중에 3개 뽑는 건 다 안 될 거야, 삼각형이, 그죠? 그러면 4C3이 안 될 건데, 좀 몇 개 있어? 3개 있죠, 다 빼줘야지, 그죠? 여기서 4C3, 여기 4C3, 여기 4C3, 그죠? 더 있습니다, 그죠? 뭐 있어요? 이것도 안 되잖아? 이렇게 3개 뽑으면 이건 선분이잖아. 삼각형이 아니죠? 3C3도 빼줘야 돼. 3C3이 몇 개 있어? 4개. 보통 이제 이걸 풀라 그러면요. 그
여기까지는 잘 쓰고요.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자가진단해서 아 내가 아직 일반적인 수준까지 못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려고 내가 하는 거야. 알겠죠? 봐봐. 자, 삼시상 몇 개 있냐면요.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개 다 빼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준서 알겠니? 예진아 왜 이랬던 기억 안 나니 너?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죠. 준서 알겠니? 응. 자, 직선은요. 유사한 직선은요. 봐봐. 12C2에서 빼야죠. 그죠? 뭘 빼냐? 똑같아. 4C2를 빼야 4C2를 몇 개 빼야 돼? 3개를 빼는데 직선은 3개를 또 더해줘야 돼. 이거 이해돼? 왜? 이렇게 한 개는 되는 거니까. 알겠죠? 상황이 좀 틀이 다르죠? 그 다음 마찬가지야. 3C2를 몇 개 빼야 돼? 똑같아. 8개 빼야죠. 근데 8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경우의 수가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어려워들 합니다. 왜냐면은 계속 바뀌어요. 알겠죠? 뭐 이거 배운다고 또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 또 틀려고 그냥. 알겠죠? 많이 풀어야 되거나. 알겠죠? 뭐 아직 시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공부하세요. 넘어가시죠. 자, 뭐 삼각형 직선 이런 거 알겠죠? 오늘 뭐 유형틀이 잡는 거니까. 두 번째 도형 문제 뭐가 있냐면 거기 나와 있겠지만 이 평행선을 던져주고요. 4개, 5개는 할게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해라. 요게 또 잘 나오는 이제 하나의 기본기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한번 지울게요. 자, 쟤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걸 만약에 그냥 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게 보통 초등학생들도 문제를 내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풉니다.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풉니다. 물론 초딩들은 맞출 수가 없죠. 알겠죠? 그나마 중학생한테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풉니다. 똘똘한 애들 기준 알겠습니까? 뭐 중학생 멍청한 애들 초등학생 똑같이 풀겠지. 알겠죠? 그럼 틀려면 100% 알겠죠? 똑똑한 애들이 풉니다. 선생님 잠깐만. 이렇게 생긴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3 곱하기 4, 12개입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이렇게 세로로 2개짜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 곱하기 3, 9개입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이 기준을 세우는 거죠. 1개짜리, 이렇게 2개짜리, 그죠? 제가 얘가 그죠? 중간이 없네, 그죠? 잘못 가시죠. 네, 이상한 놈이야. 뭐 그래서 이렇게 2개, 뭐 3개짜리, 옆으로 2개짜리, 3개짜리, 뭐 4개짜리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친구들은요, 얘는 경험이 잘하네요. 크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풀죠. 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려면 이 구조로 들어가는 거야. 세로로 된 평행선 몇 개 필요해? 2개. 가로로 된 거 몇 개 필요해? 2개. 그러면 세로가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 선택. 하는 것만큼 막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가로 2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하나의 평행선을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죠? 가로 된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2개. 이러면 끝. 이해됐어요? 그럼 이해를 좀 더 해보면, 봐봐. 세로로 된 2개 선택이 만약에 얘를 선택했으면, 가로가 만약에 얘를 했으면 요거 하나 해야 하는 거죠. 이거 센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걸 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아마 필기에 안 돼 있을 텐데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요거는 팁을 적어보세요. 또 하나의 유형 더 도형하는 김에 원이 남아있는데요. 네. 네, 적으세요. 거기 요거 지금 쓰는 거. 저것도 다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안 써도 되고. 지금 쓰는 거 적어봐. 지금 쓰는 건 뭐냐면 봐봐. 원 위를 8등분한 8개의 점이 있어요. 이렇게 8개의 점. 진도수 최대한 빨리 해드리고 풀어봐야 되니까. 8개의 점이 있을 때 이게 8등분한 겁니다. 이게 8등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개수를 구해라라는 거 하나.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개수를 구해라라는 거 하나. 이 2가지를 풀어볼게요. 직각 삼각형의 개수, 직사각형의 개수. 둘 다 특징이 뭐죠? 점 4개? 아니요, 뭐 질문의 특징. 공통점. 뭐야? 직각이죠. 직각이잖아, 공통점이. 이해되겠어? 원에 그러면 직각이 언제 나오는지 알아요? 원에서 직각이 만들어지는 포인트. 그렇죠, 지름. 원이 지름과 연결하면 직각이란 말이야. 알겠죠? 얘 둘을 풀어내려면요, 지름을 체크해야 돼. 지름이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지름이 있습니다. 알겠죠? 지름과 만나야 직각이 만들어져요. 자, 쌤 일단 얘부터 풀어볼게. 직각 삼각형 문제 봐봐. 요 자식이랑 연결한다 직각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야. 그죠? 요 하나의 지름당 6개씩 나옵니다. 이 지름과도 6개. 이해되겠어요? 빗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겹치는 건 없어요. 즉, 한 개의 지름당 6개. 지름 몇 개 있어? 4개. 얘가 지름의 개수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직사각형은 뭐냐면, 직사각형 이런 식이 봐봐. 우리가 직사각형 하나 그려보면, 직사각형은 여기가 다 직각인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걸 원에서 잡아내려면요. 봐봐. 요 대각선이 지름이어야 돼. 그래야 직각 나올 거 아니야. 이 대각선도 지름이어야 돼. 그래 양쪽에 직각 나 4개 다 직각일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지름이 2개 만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지름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4개 중에 2개만 선택하는 경우 요 지름입니다. 알겠죠? 그만큼 나옵니다. 예를 들면 봐봐. 만약에 내가 얘랑 얘를 선택했어? 이런 직사각형 하나 생긴 거지. 얘랑 얘를 선택했어? 이런 직사각형 이런 식이 되는 거 알겠죠? 직사각형이랑 직각삼각형 저렇게 지름을 기인해서 기준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끝. 그런 문제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함수의 개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개수입니다. 함수의 개수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 볼게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x가 함수의 개수 뭐 뒤쪽에 아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함수의 개수는 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네. 5페이지 밑에 있네요. 알겠죠? 왜냐면 이게 우리 고2, 고3 때 배우는 확통에서도 이제 이 함수의 개수도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다 모아놨는데 그거 모두 정리할게요. 봐봐. 1, 2, 3, 4, 5가 있다 치고요. y1, x에서 y1은 뭐 함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1, 2, 3, 4 하고 6까지 할게요. 근데 봐봐. 이 x에서 y로 대응되는 f라는 함수가 있다고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죠? 여기 있는 x에 있는 요 숫자들 우리 뭐라 부르지? 준성아 뭐라 부르지? 이 숫자들 예진아 뭐라 부르지? 정의역. 그렇죠. 정의역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아이는 정의역을 우리 그래프에서 배웠잖아. 이게 그림 그리 x의 범위. 얘는 그림이 아니라 정의역을 6개만 준 거야. x의 범위니까. 오케이? 여기 아직 누굴 찍지 않았죠? 찍지 않은 얘네들 뭐라 불러? 공역이라 불러요. 일단 알겠습니다. 공역이라 부릅니다. 네, 공역이라 부르는데 물론 우리가 고사일적으로 얘기하면 공역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이 y로 세팅되어 있는 애들을 공역이라 불러야겠죠. 그런 다음에 함수를 만들면 x 하나가 무조건 y 하나 찍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함수입니다. 알겠죠? 안 찍으면 안 되죠. 그때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1 찍고 1 찍고 2 찍고 2 찍고 3 찍고 3 찍는 거 가능하죠? 이러면 함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때 선택받은 얘네들 이걸 뭐라 불러? 치역이라 부르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명칭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네, 이런 건데 오케이? 이해되겠어요? 그때 봐. 잠시만요. 숫자에 대한 조합을 바꿀게요. 문제를 내려면 여기가 많아야 된다. 잠깐만 여기 5, 6으로 할게요. 뭐 상관없죠? 일단 알겠습니까? 이거는 지우고 이렇게 2개 지우지. 그러면 이거는 지운 게 없어. 치역은 2개. 오케이? 상황이 되겠죠? 정의역이 4개, 공역이 6개인 거 알겠습니까? 네, 가볼게요. 자, 질문하는 게 이런 거야. 첫 번째,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질문을 하죠. 함수의 개수, 그죠? 무슨 말이냐면 이게 화살표로 대응된 관계를 함수라 부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어떻게 돼?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개야? 6개. 2도 6개. 3도 6개.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 거니까 6의 4제곱이 함수의 개수죠.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 이면 fx1이 fx1 탈락. 요거 무슨 말이지? 요거 x 값이 다르면 얘네들이 찍은 값이 달라야 돼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거 찍으면 안 돼 이 소리야. 1이 1을 찍었으면 2는 딴 거 찍어 이 소리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릅니까? 1대1 함수 혹은 대응이라고 부르죠. 알겠죠? 1대1 함수라는 건 그죠? 하나의 y를 2개의 x 찍으면 안 되는 거지. 하나에 하나씩 대응되는 알겠습니까? 이런 관계 알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6가지. 그리고 나서 1이 뭘 찍었으면 예를 들어서 칠게요. 2가 찍을 수 있는 1 빼고 나머지 애들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구하는 게 1대1 함수 개수. 세 번째 이런 식의 질문을 또 하죠. 이면
fx1이 fx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해라.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이제는 뭐 특히나 다시 배운 친구들은요 개념적 구조를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봐봐. 위에 거랑 이 3번은요 풀이법 자체가 사실 틀려요. 알겠죠? 위에 거는 쌤이 어떻게 했냐면 한 개씩 찍었어요. 왜? 얘는 일괄적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경우에서의 기초는 일괄적 처리에 대한 이해야. 알겠죠? 왜냐하면 봐봐. 여기 함수에서 만들 때 1이 뭘 찍든 2가 찍는 경우에서는 어차피 6개입니다. 그죠? 1이 1을 찍든 1이 2를 찍든 개수가 안 바뀌니까 6 곱하기 할 수 있는 거죠. 1이 뭘 찍고 2가 뭘 찍든 3이 찍어서 6가지예요. 6 곱하기 6 할 수 있겠지. 알겠죠? 얘 마찬가지야. 1대1 함수려면요 1이 뭘 찍든 1이 한 개 찍어버리면 2는 나머지 애들 찍어야 되기 때문에 5개입니다. 개수가 안 바뀌죠. 근데 문제 이렇게 내버리면 자 이거 무슨 말이죠? x 값이 더 크면 즉 정의역이 크면 얘가 찍은 치역도 커야 돼 이 소리야. 뭔 말이냐면 1이 만약에 2를 찍어버리면 2는 1을 찍으면 안 돼 이 소리죠. 1이 찍은 애보다는 더 큰 걸 찍어야 돼 라는 의미가 이야. 알겠죠? 이걸 함수로 얘기하면 이걸 증가함수라고 부르는데 증가함수가 돼야 돼 이 소리입니다. 알겠죠?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해야 돼 이 말인 거죠. 알겠습니까? 요런 개수 즉 요놈의 함수에서 이렇게 구하는 걸 봐봐. 얘는 일단 일괄적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이 만약에 뭘 찍냐에 따라서 2가 찍는 개수가 바뀌어요. 1이 만약에 1을 찍어버리면 2는 5개 가능하지만 1이 2를 찍어버리면 2는 4개 가능하니까 그럼 얘를 1이 찍었으면 6가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왜 1이 뭘 찍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얘는 일괄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는 한 번에 연결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해해야 돼. 이건 이해야. 암기하면 안 돼.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준서가 x 값이 1이 뭘 찍냐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틀려지니까 어쨌든 1, 2, 3, 4가 하나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6개 숫자 중에 몇 개를 찍어야 됩니다. 4개를 찍어야죠. 같은 거 찍으면 안 되니까 점점 큰 걸 찍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6개 중에 4개를 뽑아서 한 번에 4개를 탁 찍어버릴 거예요. 하나씩 쭉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6개의 숫자 중에 몇 개 선택? 4개 선택. 이래서 왜? 한 번에 찍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봐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 2, 4, 5가 선택이 됐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제 한 번에 연결할 거야. 그러면 준석 1, 2, 4, 6, 4, 5가 선택이 됐으면 1은 누굴 찍어야 돼? 크기 순으로 찍어야 되니까. 야, 이 자식아. 지금 1, 2, 4, 5, 4개 중에서 1은 누굴 찍어야 되냐고. 1이 제일 작은 걸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만족하려면. 잠이 들겠지 지금. 여기 1은 1을 찍어야지. 그죠? 2는 누굴 찍어야 돼? 2를 찍어야지. 3은요? 4를 찍어야지. 4는요? 5를 찍어야지. 연결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한 가지인 거죠. 굳이 쓰면 곱하기 1입니다. 이해겠어요? 즉 조합으로 끝나는 문제인 거지.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기본 틀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오케이? 준석이 알겠니?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힘들어 보이지만 준석 이름은 뒤에 써서 들어. 자, 마지막 조편성 얘기까지 하면 유형정리 끝나는 거겠죠? 여러분들 이제 기본 얘기는 다 들어왔으니 조편성이나 유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우겠습니다. 자, 조편성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뒷타임에는 여러분 풀이시킬 거야. 봐봐. 자, 조편성은 이런 거야. 자, 교재 있습니다. 그 필기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6명이 있어. F 6명이 있어. 중 3개의 조를 편성하는 경우를 구해라. 이런 문제 1번 문제 일단. 알겠죠? 그 6명이 있는 거야. 6명이 있는데 내가 조를 짜는 거죠. 팀을 짜는 거야. 알겠죠? 팀을 짤 때 첫 번째 질문. 야, 2명, 3개의 조로 팀을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 이런 질문인 거야. 두 번째 질문. 야, 4명, 1명 이렇게 조를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 세 번째 질문. 3명, 2명, 1명으로 조를 짜는 경우의 수를 구해. 라는 게 조편성이에요. 조편성은 서로 다른 개체가 있을 때 얘네들을 개수를 지정한 상태에서 팀을 짜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는 그 조편성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이 뭐냐면 잘 봐. 지금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2명짜리 조 3개 만들라는 소리야. 오케이? 지금 여기에 문제에서는요. 이 조들끼리의 구별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3개의 조 짜라는 거죠. 2명.
다른 예를 들면 봐봐. A, B, C, D, E, F랑 예를 들어서 이 문제 이해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A, B, E, F, C, D랑 이거 둘은 같은 걸로 봐야 될까요? 다른 걸로 봐야 될까요? 얘 둘은 준서가 얘 둘은 그게 안 보여요. 아 이게 안 보여? 이게 부서져가지고. 더 뭐죠? 빡치게 만드시네요. 일로 오세요. 준서 가까이 와라. 뒤질라고 진짜 안 보이는데 거기 왜 앉았어? 거기서 보여? 뭐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준서가 아 시리얼 알았어. 제가 중간이었어. 제가 있어. 알았어. 알았어. 잠깐 봅시다. 덥지 않으니까. 보이니? 알았어. 준서가 잘 들어. 얘랑 얘는 오 화가 납니다. 알겠습니까? 오 화가 나요. 네, 저 보세요. 얘랑 얘는 지금 같은 조야, 다른 조야? 같은 상황입니다. 알겠죠? 요거부터 이해, 문제부터 이해 풀 거 아니야, 알겠죠? 이런 같은 경우야. 이런 거는 같은 경우를 치부하는 거 알겠죠? 그럼 봐봐. 둘둘둘 조짤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개념 수업이니까 봐봐. 6명을 가지고 어쨌든 둘둘둘 조를 짜야 되는 건데 일단 얘 구할게요. 일단 어떻게 뜨냐면 6명 중에서 일단 2명 선택해. 여기 넣어야 될 거 아니야. 2명. 그죠? A, B가 칩시다. 넣었어. 됐지? 그리고 나서 몇 명 남았어? 4명 남았지? 4명 중에 2명은 또 뽑아. 여기 넣어. CD가 됐겠다. 칩시다. 알겠죠? 몇 명 남았어 이제? 2명 남았죠? 2명 중에 2명 선택. 이거 하시면 개수로 따지면 한 가지거든요. 1인데 쓰세요. 만약에 조편화 써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쓰면 남은 애가 여기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치? 이게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몇 개 되냐면 봐봐. 개수가 2명짜리 조가 몇 개 있어? 3개 있지. 개수 같은 2명짜리 조가 3개 있지. 3개를 나열하는 개수만큼 중복이 돼요. 나누기 3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냐? 선생님, 왜 3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 알겠죠? 자, 봐봐. 이렇게 뽑아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이거 이해해야 돼. 처음에 2명 뽑고, 그 다음 남은 애 중에 2명 뽑고, 남아있는 2명을 넣은 거잖아. 그렇지? 저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A, B를 뽑고, 남은 4명 중에 2명 뽑을 때 EF를 뽑고요. 남은 애가 CD인 경우나, 처음에 CD를 뽑고요. 그 다음 A, B를 뽑고요. 그 다음 EF 뽑는 경우. 처음에 CD 뽑고 EF 뽑고 AB가 있는 경우, 마지막에 EF 있고 AB가 있고 CD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EF가 있고 CD가 있고 AB가 있는 경우. 이 6가지 경우는 여기 위에는 다 다른 걸 들어가 있어. 왜? 둘 뽑고 남아있는 둘 뽑고 둘 넣은 거잖아. 그쵸? 실제로 6개 나왔대요. 같은 경우죠. 이해됐습니까? 즉 봐봐. 6개가 실제로 몇 개라고? 1개라고 1개. 6개가 중복이 되는 거죠. 나누기 6을 해야 돼. 그럼 왜 6개야? 개수 같은 것끼리 나열되는 경우에서만 중복이 된다고. 이해됐어요? 나누기 3팩 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요게 조편사는 방식이야. 그럼 봐. 4명, 1명, 1명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진행해. 6명 중에 4명 선택. 남은 2명 중에 1명 선택. 남은 1명 중에 1명 선택. 써야 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개수가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얘는 2팩만큼 중복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도 왜 그러냐면 얘까지 딱 봐버리면 확실히 이해돼. 봐봐. 얘가 왜 2가지가 중복되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4명짜리 한 팀, 1명짜리 1명짜리 이렇게 팀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4개 뽑았어. A, B, C, D. 그 다음 EC, E. 그 다음 F야. 이런 경우나 처음에 4명 뽑았을 때 A, B, C, D는 그대로 있어야 중복이 되겠죠. 그죠? 그나마 얘랑 다른 케이스는 F 뽑고 E 뽑는 경우. 이 2가지만 중복이 되는 거죠. 이쪽 라인은 중복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이쪽이 뭐 순서가 바뀔 게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 2개가 바뀌는 경우만큼만 중복이 돼요. 나누기 2팩.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6명 중에 3명 선택, 3명 중에 2명 선택, 1명 중에 1명 선택. 얘는 중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이게 조편성 끝이야. 알겠죠? 요게 조편성하는 방식. 뭐 공식까지는 아니죠. 조편성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개수만큼 나열되는 것만큼 중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처리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2번째 플러스 얘를 가지고 봐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6명을 둘둘둘 혹은 넷 하나 혹은 뭐 셋 둘 하나로 팀을 짜서 알겠죠? A, B, C 3개의 팀으로 뭐 지정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렇게 돼버리면 그 3개의 조가 이제 뭐가 필요한 거야? A, B, C라는 이름이 필요한 거죠.
알겠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를 분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세 개의 덩어리 만들었지. 이 세 개의 덩어리를 세 군데에다가 나열을 해야 되는 건지 나열하지 않고 끝나는 건지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알겠죠? 문제를 보시면 나열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가 파악됩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사탕이 6종류가 있어. 6개의 사탕이 있어. 알겠죠? 내가 뭐 3명의 친구에게 나눠주려고 2개로 뭐 포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냥 조편성인데 2개로 표정해서 3명의 친구에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하면 분배까지 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정확히 보고 조편성에서 끝나는 문제인 건지 분배까지 가는 문제인 건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분배를 간다면 봐봐. 이 상황이든 나한테 갖고 있는 건 세 가지 덩어리야. 그 안에 몇 개 있든 간에 덩어리가 묶여 있잖아. 그렇죠? 세 명한테 분배하려면요. 곱하기 뭐 하면 돼? 3팩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요거하고 3팩, 요거하고 3팩 해서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분배까지 가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이해됐어요? 요게 조편성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정리해둘 유형이 조편성의 활용 파트. 알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대진표 작성이에요. 대진표 작성. 이것도 하나의 유형이니까 프리폼만 익혀놓으면 돼요. 외운다기보다는. 그렇죠? 대진표 작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또 이 문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봐봐. 자, 여기까지만 하면 개념 오늘의 목적의 진도 개념 끝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부전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작성하는 게 대진표 작성인 건데 지금 얘는 6개의 팀이 필요하니까 A, B, C, D, E, F까지 해서 이 6개의 팀을 여기에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요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대진표 작성의 특이점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봐봐. 대진표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잘 보세요. 간단한 걸로 개념 설명하겠죠? 이런 대진표에서 만약에 내가 A, B, C, D를 넣는 경우의 수와 C, D, A, B를 넣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 둘은 같은 걸로 봐야 될까요? 다른 걸로 봐야 될까요? 이건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선생님 위치가 다른데요. 위치가 달라도 어쨌든 A, B랑 붙고 C, D랑 붙고 둘이 이기분께 붙을 거 아니야. 이 상황이 똑같은 거 아닌가? A 입장이든 B 입장이든 이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로 여기가 만약에 A, B가 있는데 여기 BA, CD야. 얘 둘은요? 같은 걸로 보는 거야. 알겠죠? 어쨌든 A, B끼리 붙고 이래저래 A, B 붙는 거고 CD 붙는 거고 이게 붙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건 같은 대진표예요. 이런 식으로 대진표는 중복이 많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 알겠죠? 그럼 얘를 어떻게 푸냐면 대진표는요. 조편성을 이용해서 푼다. 그래야 제일 쉬워요. 풀기가.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봐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나한테 6명이 있어. 그치? 근데 얘를 처음에 찢으려면 몇 명 찢어야 돼 일단. 여기 몇 명 줘야 돼? 4명. 4명 필요하잖아. 여기는 2명. 이해됐습니까? 처음에 결승전에서 일단은 4명, 2명 조편성 한번 진행해야 돼. 그러면 2명을 조로 짰지? 얘는 끝인 거야. 왜? 걔들이 붙으면 되잖아. 4명을 또 찢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편성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4명이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몇 명 찢어야 돼. 2명 찢기만 하면 끝나겠죠? 어차피 얘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 둘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으니까. 조편성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진행해보면 봐봐. 바꿔볼게. 6명을 일단 4명, 2명으로 2개의 조로 편성할게요. 6C4 곱하기 2C. 중복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개수가 다르잖아. 그렇지? 패스. 그럼 4명 좀 찢었어. 얘는 끝났고요. 4명은 이제 둘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 4명을 가지고 둘 조편성. 4C 곱하기 2C 나누기 몇 팩? 2팩. 정답. 알겠습니까? 조편성 탁 찢어만 주면 1에서 상대는 결정된 거니까. 알겠죠? 그럼 배치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까지가 일단은 기본적인 경우에서의 기본 유형들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 노트 보시면서 일단 유형 많이 없으면 선생님 다 걷어낸 거야. 유형 별로 없으니까 여기 각 유형마다 일단은 두 문제씩만 탁탁 풀어서 먼저 유형부터 일단 기본 좀 익히시고 알겠죠? 배운 유형들 하나씩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각자 풀면서 클리닝 함께 알겠죠? 쉬었다 가시죠. 순서가 잠 안 잤냐?